한국사 교과서에 이제 고대사 이제 서술 구조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냐면 역사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역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과서가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쓰여졌나 이거죠. 그걸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 이제 역사학계라는 데서 쓰는 거니까 역사학계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 유영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게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분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를 해방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방 공간에서 역사학자 그룹이, 그러니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 그룹이 세 그룹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계라고 하죠. 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이제 사회주의 역사학계들, 그 사적 유물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역사학계고요. 그 마지막 한 그룹이 이제 식민사학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서 일본인들의 욕을 받으면서 자국자를 난독이라던 그런 이제 식민사학계죠. 그 해방 공간에서 해방 공간과 6.25를 거치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다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계는 대부분 월북을 해가지고 현재 북한의 역사학계는 이 사회주의 그 사적 유물론을 추구하던 분들이 북한 역사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이 한쪽은 제거가 됐고 한쪽은 월북했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총독부 식민사학계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학계를 100%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는 보수진보가 없어요. 그 보수진보가 없이 100% 장악할 수 있는 비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컨트롤은 역사학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라 이거고, 그 다음에 역사학 내부에서는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너 전공 뭐야? 제가 가장 욕 많이 얻어먹은 게 너는 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하냐 이거예요. 아니 역사학자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한국 역사학계는 다른 분야 건드리면 욕 엄청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고대사학자만 해라. 근데 이 고대사가 뭐냐? 이 식민사학이죠. 그러면서 근현대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근현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만 시기 앞당기면은 완전 총독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식민사학 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총독부 역사가 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중사학이다라고 이름표를 식민사학을 실중사학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들의 뿌리가 단지 이 총독부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에 있냐? 이 인조반정부터 시작되는 그 노론 역사관과 식민사관 요 두 개가 현재 초등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관통하는 그런 그 역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노론 이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출판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다 말려요. 이거 쓰면 다친다는 거 이거 출판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사람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출판하면 다친다. 이 말을 역사학자들이 스스럼없게 합니다. 뜻하는 게 뭐겠어요? 송시열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증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역사학에 실증이 없어요. 왜냐? 송시열을 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효종의 밀명을 받아서 국벌을 저쪽에서 국벌론자를 가르치죠. 효종 시대에 가서 1차 세로를 보면 효종의 북벌론을 가장 발목 잡은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지금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00~300년 후에 전두환을 갖다가 민주화 인사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신 김영삼, 김대중 얘기하면 다 죽여.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송시열 때 백호윤호 선생이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진짜 국벌론자는 백호윤호인데 백호윤호를 죽이고 나서 윤호가 주장한 국벌을 송시열 걸로 바꿔가지고 윤호 얘기하면 죽어. 그래서 제가 백호윤호 선생이 억울하게 세상 떠난 지 거의 뭐 300여 년 후에 백호윤호 책을 처음으로 냈잖아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 한가람 작가문화 연구소에 고문으로 계신 그 이재호 선생님 그때 이제 구순 뭐 되신 분인데 찾아뵈서 그 책 드리니까 일제 때 누가 이 책을 썼다가 노론 쪽에서 죽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송시열 그 책을 썼더니 뭐 화용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교과서를 관통하는 두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송시열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송시열을 무조건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송시열은 북발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그 당시 국방교과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팩트를 거꾸로 만들어 놓고 그 평가를 하자는 거죠. 이것이 모든 분야에 만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자꾸 이제 고대사만 왜곡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고대부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관점, 저희 이제 평생 역사를 해왔다고 뭐 할 만한 나이가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만.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의 멸망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교과서하고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하고는 아주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 한국사 교과서 뭐 그 아까 9종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다 똑같아요. 박근혜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뭐 국정교과서 가지고 소동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한 검정교과서는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와 내용이 달라야죠. 여러분 내용 다르단 말씀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한두 뭐 몇 분야 다르다고 보실지 몰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한국사 교과서에 일단 고대사 서술 구조를 보면 전체 이제 447쪽 뭐 여기 출판사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비슷하죠. 여기에 천사시대 100만 년 전부터 남북국 시대 10세기까지 477쪽 중 66쪽이에요. 금정출판사 놓고 보면. 그러면 이 100만 년 전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남북국 시대까지가 66쪽이면은 저 장구한 100만 년의 시간을 갖다가 이만큼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또 왜 이렇게 됐나? 그동안 고대사가 왜곡됐다라고 비판을 엄청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쓰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또 하다가 뭘 보니까 교학적 교과서에 항목 중에 하나가 한의 발전 이런 게 있어요. 한의 발전. 그 한이 뭐냐면 한학군을 말하는 건데요. 왜 한학군의 발전이라고 안 쓰고 한의 발전이라고 썼냐. 아마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의 발전 그렇게 하지 이게 왜 한의 발전이 뭔가 또 한자도 안 썼기 때문에 그 한이 우리를 뜻하는 건지 중국을 뜻하는 건지부터가 모르죠. 왜 그렇게 썼냐. 한사군을 낭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그 평양에 갖다 놓으니까 뭐 너무 명백한 걸 갖다가 거짓말 계속 시켜놨으니까 항의를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사천찬위원회에서 한사군이나 용어를 쓰지 말 것. 편집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의 발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군은 빼고 한의 발전. 그러면서 표현을 한군연 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서술 자체를 뭐냐면
이 서술 자체가 대단히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선사문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기반이 언제 형성되었냐, 마련되었냐 보세요. 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일대에는 주변 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농경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혈연적 유대감과 언어 등 공통의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점차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기반이 청동기 시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닭달 가보시면 산동반도나 뭐 이런 쪽에 이미 우리 민족의 뿌리가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중국 설명을 써놓은 게 제가 중국에서 동리문화박물관에 있는 설명에 중국의 후리문화 해가지고 8,500년 전, 7,500년 전. 저때는 다 신석기 문화죠. 그때 이미 민족 다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청동기 시대 때나 민족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지금 좀 아까 이용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사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뭐 보신 대로 박근혜 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대대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고려 강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가 고려 강역입니다. 여기가 동계인데요. 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만든 교과서들이고 이게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인데 고려강역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저 출판사 다 똑같아요. 미래인이나 뭐 동아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와 똑같죠. 형태가.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제기를 제가 한번 하면은 다 여기 천리장성을 그나마 여기는 천리장성 안 그려놨어요. 여기는 다 천리장성이라고 써놨죠. 천리장성.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장성을 따려면은 여기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휴전선 155마일에 남북한 군사가 약 뭐 한 150만이 대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성을 짜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성만 짜면 뭐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또 하나 고려는 뭐 5도 양계라 그래가지고 서북방은 북계, 그 다음에 동북방은 동계인데 동계를 갖다가 북쪽은 함경남도가 끝이고요. 남쪽은 저거 어디에요? 포항 부근이죠? 그럼 여러분 원도 생각하셔도 이런 식의 행정구역을 만들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먼저 그 민족문화 백과사전이 한국 역사학계의 이제 강단사학계, 우리 식민사학계라 그러죠. 식민사학계의 통설을 적어 놓은 건데요. 통설, 고려 동계, 정의의 고려시대 국계와 함께 양계를 구성하던 지방행정구역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대체로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 조금 아까 보셨지만 저 설명은 북쪽은 함경도 이남, 남쪽은 삼척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삼척이나 여기 북쪽은 둘째로 치고 여기가 삼척이에요? 삼척 동자도 알겠네. 그래서 저걸 가지고 그려놨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 서울대 연구대 사학과 교수가 뭐라고 했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중국의 뭐 청와대 국장대교에서 전혀 안 중요해요. 일본의 도쿄대 뭐 교대교에서 안 중요합니다. 고려의 동계를 알기 위해서. 고려의 동계 알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고려사 지리지에 동계는 뭐라고 써놨나 보면은 고려사 지리지 동계주에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이람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동계의 북쪽은 공엄이고 남쪽은 어디예요? 삼척까지죠. 제가 우리나라 식민사학계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시키니까 제가 한문을 다 써놓는 게 원문을. 그러면 먼저 공엄진이 어디냐? 공엄진이 왜 나오냐면 윤관이 공엄진 천춘령의 비석을 외워서 경계를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공엄진이 어디냐? 공엄진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두만강에서 공엄진까지가 북쪽으로 688리 정확하게 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은 통상 700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송옥익 선생님 말하죠. 윤관의 비는 천춘령에 있으니 아까 공엄진 천춘령이라 그랬죠.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놨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뭐냐 이런 거죠. 뭐 동국 여지 승남도 천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모든 사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료를 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그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죠. 그래서 그 대일 항전기 때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에 영안이라고 있어요. 목단강 부근에 여기가 공엄진이 있던 곳이다. 독립운동가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왔고. 그럼 서쪽은 어디냐? 서쪽은 천령이에요. 천령. 우린 천령을 어디라고 가르치냐면 여기라고 가르쳐요. 여기 조금 했는데 요 함경도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럼 상식적 역사는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령을 함경남도 안변에 있다고 가리키는데 명나라에서 함경남도에다가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사를 북상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군사가 일로 가야지 군사는 왜 북쪽으로 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천령이 어디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거 신안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이용중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일신라가 차지했던 강역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쪽은 다 이제 발해강역이다. 발해강역. 우린 발해강역이라고 웃기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가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우리 땅입니다. 여 심양에서부터 심양 남쪽에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원나라 때 원나라가 몽골이 내려오니까 조휘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이 지역을 두만강 북쪽을 들어가지고 원나라에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나라에서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민왕이 제5년에 수복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나 뭐 박근혜 때 교과서나 지금 교과서나 여기를 갖다가 쌍성 총관부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공민왕이 수복한 영토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는. 그런데 실제 이것도 고려사 원문을 찾아보면 이 공민왕이 여기를 이제 되찾기를 하는데요. 되찾는 공격 지점이 어디냐고 보자고요. 공민왕이 제6년에 인당과 강중경을 보내가지고
압록강 서쪽 8개 참을 공격하게 했다.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압록강 서쪽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강역에 관한 거나 그리고 사상에 관한 것들 대부분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국에 이름 있는 학회들이 다 감사원 앞에 가가지고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감사 대상 2군데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하고 하나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하고. 그럼 뭐냐면 뭐 때문에 감사 요청했냐? 인하대는 고려 국경을 이쪽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그거를 갖다 감사 요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동북아 역사 지도 국고 47억을 들여갖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동북아 역사 지도에 끝까지 독도 안 그려왔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동북아 역사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 그 지도 발간을 막았다고 아주 이제 분노가 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 다니면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조금만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욕을 얻어먹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재판까지 걸려갖고 법정까지 서고 이게 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은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어디 독립국가에서 식민사 비판한다고 검찰이 구속해가지고 재판받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독도 연구자 10명이면은 독도가 사실상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그런데 그 7명은 대부분 다 대학에 잡이 있어요. 독도가 진짜 우리 거다라고 하는 3명은 잡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김영옥 교수님의 역사와 융합이라는 학술지의 이제 편집위원장이신데, 그거 겨우 이제 작년에 후보지, 그 학술지의 후보지로 등재를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식민사학 쪽에서 충격을 엄청 먹었죠. 왜냐하면, 우리 관점에 예를 들어서 고려 강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살펴보니까, 역사자 붙은 학회비 내면은 100% 탈락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이게? 또 남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 논문 제출하면 역사자 붙은 학술지는 100% 탈락이에요. 그러다 그걸 저희가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학술지를 준비해서 작년에 후보지가 됐고 내년에 뭐 정립등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교과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 가지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 계신데 아무리 잘 가르치고 그 국자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 청나라 말기에 광마략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역사는 뭐냐.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에요. 애국심이나 무관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는 바로 잡으려면 지금 우리나라인데 뭐 정권이 이 정권 저 정권 사실 뿌리가 다 같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당 후신이고 정신적인 후신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친일주주정당 한민당 후신이잖아요. 민주당 창당 기념일 언제 하냐면 1955년도에 해요. 55년도에 자기는 창립됐다는 건데 그 민주당이 뭐냐면 친일주주정당 한민당이 두 바퀴 굴러가지고 민주당 됐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용주 회장님 뭐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낙관하시는데 저는 현재 이 국회의원들 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되려면 또 전략은 아주 훌륭합니다. 가락정친 700만과 불교계 1000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이익이 된다. 그럼 나라를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떨어지겠네. 라면 그제서야 막 호들갑 떨며 하죠. 지금 차원에서 과연 누가 하겠나. 그리고 보세요. 저 지금 북경에서 고구려 발에 뺀 거 그거 몰랐겠어요? 50일 동안? 지금 일본에서 가야전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전시 하다가 가야본성 하다가 이게 무슨 가야본성이야. 임날공부 본성이지. 욕 드립다 얻어먹고 그 다음에 부산 가서 할 때는 직접적인 임날공부 선전한 거 조금 약화시켜 갖고 부산 가서 하다가 일본까지 가겠다 그러다 결국 일본 포기한 걸로 알았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갔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이 일본의 지도를 일본 고급화의 지도를 받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 통해서 그런 말 들었어요. 일본 내각에 한국의 친일파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다.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친일파, 현재의 친일파, 미래의 친일파를 관장한다.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한번 아까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저기에서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 되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보니까 이용구, 송병준, 일진회 나라 팔아먹은 일진회 이쪽을 갖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구한말의 정치가 이렇게 온라인에 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저 책자가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그 책자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한말의 민족반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는 구한말의 민족반역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정치가를 바뀌었겠어요? 누가 분명히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하는 거죠. 제가 우당 유영 선생 손잡은 한 분은 아는데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더니 제가 일본을 갔더니 일본의 현황사가 명성황후 시해할 때 시해 주도한 그 깡패 집단이죠. 그 집단이 해체됐었는데 그 일본 패전 이후에 다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회장에 일본 극우 세력들은 돈이 많아요. 그 사사카와재단 지금 국내 서울에 아직 그 연대에 사사카와재단 국내 지부가 아직 있잖아요. 그 지부 운영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보이지 뭐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장이 만나더니 경륜 사업, 다 그쪽은 도박해서 돈 버는 건데 자전거 경륜 사업을 하자 그러더니 당신이 오케이만 하면 뭐 그때 제 기억으로 현찰을 1,000억 원인가 바로 주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아니 한국에 당신네 그 노예들 많지 않냐고 당신네 좀만이들 걔들하고 하지 왜 나하고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 현황자 회장이 걔들을 내가 신부를 시키는 똥만이들이지 내가 사업을 왜 걔들하고 하냐. 당신은 한국의 애국자 후손, 나는 일본의 애국자 후손, 애국자 집안끼리 해야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한편으로 이게 안심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요. 이 일본의 거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한국 내 그 오다를 받아갖고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한국 내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특히 국가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국가 교과서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미래에 이 학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가 다 식민사학으로 우리 요 한 부분 두 부분만 낭낭군하고 그 고려 조선 국경을 봤지만 조선의 국경도 다 저기에요. 그 중국이 몰래 하나 중국이 저희가 답사 가가지고 이
심양 남쪽에다 봉지보 6이라고 이 비석을 몰래 세워놨어요. 근데 저희는 답사 많이 다니니까 웬만하면 한 방에 찾는데 저건 처음 못 찾았어요. 그 두 번째 갈 때는 심양에서 운전 30년 이상한 기사를 불러다가 가니까 근처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있다고 말만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노인분 한 분을 찾아가지고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들 테니까 같이 좀 갑시다 하니까 조 근처 뭐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 숲을 다 걷어낸 건데요. 이 봉지보가 뭐냐면 천령이 아까 우리가 함경도 안변에다가 설치해놨 그 함경도 안변이 천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령이를 중국에서 천령이짜리에 몰래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지리지 요동도 주의사에 보면은 1388년 고려 우왕 때 위화도 해보나죠 그때죠. 이때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예눈죽 현재 그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여기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흐르고 지금 함경도 서쪽에 보면 강이 흘러요. 요하가 흐른다고 돼 있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요. 봉지보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이 말이 뭐냐면 1388년 설치한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심양 남쪽까지가 고려 강역이고 그러니까 이 강역을 갖다가 조선의 태종임금이 김첨이라는 자신을 보내서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국경선을 다시 획정했어요. 명나라와 합의한 국경도 지금의 심양까지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실록에 중국 사료, 한국 사료에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자연히 자기의 정체성도 느낄 수 있고 애국심도 자연히 느끼고 하는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이렇게 와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뭐 유목의 성격을 제가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우리 뭐 선생님들 뭐 몇 분하고 우리 교육 관련 하시는 분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모임이면은 저희가 그 연락하면은 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모임이면 누구누구도 이렇게 모여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키고 이용중 위원장님 전략대로 가락동친회와 불교계 그다음에 플러스 일반 국민들 해가지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 뺏긴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정권 못 잡는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번 국회에 100% 떨어진다. 라는 식까지 가면은 1년 내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정치하는 인간들에게 뭐 호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안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데 관건이 있다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